시골산 야초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색다르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지금 제 방에 이렇게 앉아서 창가를 바라보며 네,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저 지금 밤인데요. 저 멀리 불빛이 반짝이고 있네요. 좀 저는 하초를 좋아해서 베란다에 이렇게 하초를 좀 키웁니다.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특별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. 제가 하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요. 그 중에 하나가 봉사자로서 프리랜서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 밝히기는 아직 어렵고요. 하는 일이 있는데요. 이번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교육에 참석을 했습니다. 작년에는 코로나로 온라인 교육을 했고요. 올해도 온라인 교육을 좀 했으면 하는데, 이 코로나 시국에도 오프라인을 강행을 했어요. 어제 제가 첫 교육에 참석을 했는데요. 모 대학교에서 이제 해마다 한 이맘때쯤 여름에 교육을 합니다. 실내 교육을 하고요. 그리고 또 현장 답사 교육을 하는데요. 제가 어제 좀 강의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침에 큰 강당에, 대학교 강당에서 제일 앞에 앉았어요. 근데 에어컨을 너무 심하게 틀어서 너무 춥더라고요. 너무 추웠었어요. 그렇게 추운 건 처음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관리자분한테 에어컨을 좀 줄여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, 뭐, 에어컨이 너무 커서 뭐 줄일 수가 없대나, 어쨌대나 그러면서, 뭐,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. 그런데 제가 한 2시간 앉아 있었는데, 도저히 온몸에 그냥 막 살기가 들 정도로 막 오한이 오면서 갑자기 너무 추운 거예요. 너무 추워서 못 견디겠더라고요. 그래서 바깥에 좀 나가 있고 그랬는데, 급기야 어제 저녁에 집에 와서 이제 온몸이 그냥 매 맞은 듯이 아프고 쑤시고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타이레놀과 감기약 하나씩을 먹었어요. 비상약으로. 근데 밤새 코로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더군요. 뭐랄까, 뼈를 때리는 듯한 아픔과 완전 지옥체험을 했어요. 그래서 오죽했으면, 이 고통 너무 힘들어서 그냥 수면제 먹고 조용히 가는 게 낫겠다. 너무 힘들다. 모처럼 이 아픈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하게 되고 코로나가 왜 무슨지를 체험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어제 집에 오면서 혹시 코로나 걱정돼서 제가 진단 키트 이걸 사봤어요. 사왔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몸은 아프지, 열은 나지. 그래서 제가 이것도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지만 환자들이 아파 죽었는데 이걸 쉽게 캐치하기 어려워가지고 참 고생을 했는데,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. 그렇지만 또 어려운 분들, 여기 열어보니까 이 면봉이 있어요. 면봉은 아시겠죠? 이거를 뭐 코를 쑤신다고 하더라고요. 면병이 있고, 이제 펜을 그냥 적나라하게 쓰겠습니다. 그리고 요 종이 비닐을 찢어보니까 제가 하나를 그냥 개봉했어요. 여러분들 알려주기 위해서. 이게 한각이 2개 들었었는데 한 개는 사용했고요. 이게 있어요. 그리고 보니까 이 비닐 안에 이런 게 들었습니다.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 면봉을 꺼내서 코를 좀 깊숙이 넣어야 돼요. 살짝 넣으면은 이게
검출이 잘 안 되더군요. 제가 그래서 어제 실패 봤어요. 저도 웬만큼 깊이 이걸 돌려서 넣는다고 넣었는데도 어제 저녁에는 안 나왔었어요. 어쩐 일인지. 그 집에서는 좀 자가로는 좀 실패할 확률이 높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병원에 가서 급기야 코로나로 판정이 됐는데요. 어제 제가 이거를 코를 쑤셨는 깊이 넣었는데도 안 된 건 모르겠어요. 더 깊이 오늘 병원에 가서 하니까 아주 따끔할 정도로 코에 따끔할 정도로 콕 집어넣었대요. 그 정도로 넣어야 되나 봐요. 이를 코에 넣어서 돌려가지고 어디냐면 여기 보니까 액체가 들어있죠. 액체 여기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. 이렇게 위에는 은박지로 이렇게 봉해놨고요. 밀봉해 놓고 이렇게 액체가 들어온 요 용기가 있어요. 플라스틱. 그 면봉 코에 집어넣었던 그 코에 분비물이 묻은 면봉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몇 번 흔들어야 된다고 합니다. 이 액체 용기에 스키도록 흔든 다음에 그 보면 또 이게 있어요. 이거 이렇게 꽂는 거. 요거를 이 용기 여기다 이렇게 폭 꽂겠죠. 아구리 맞게 폭 꽂은 다음에 요렇게 꽂나 보다. 이렇게 이렇게 꽂아요. 이렇게 꽂으면 딱 이게 용기가 되겠죠. 그리고 꽂은 다음에 이걸 어디다 짜 넣냐면 여기 있죠. 여기. 이게 제가 어려웠어요. 이렇게 보면 S라고 써있죠. S. 제일 밑에 제일 아래에 S라고 쓰여있는 여기다가 짜 넣어요. 몇 방울 푹 짜 넣으면 시간이 지나면 요 위에 줄이 나와요. 빨간 줄이 꺼 있는데 빨간 줄 하나면 음성, 이게 코로나 안 걸린 거고, 요 위에 CT에 줄이 두 줄 꺼이면 양성이고 코로나 판정이라고 합니다. 예,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. 이 면봉으로 코에 깊숙이 넣어서 코가 따끈할 정도로 찔러가지고 분비물을 묻혀서 여기 비닐봉지에 보면 이 용기가 들었거든요. 용기 이 뚜껑을 따내고 여기 따내야 돼요. 따내고 여기다가 넣어서 흔들어요. 이 액체에다 넣어가지고 흔든 다음에 이 마개를 잘 닫았어. 이 마개를 잘 닫은 다음에 흔들어서 이 용기를 이 액체를 온도계 같이 생긴 게 있어요. 여기다가 S라고 쓰긴요. 제일 밑에다가 짜요. 물을 짠 다음에 짜면은 조금 시간 지나면 여기 CT라고 적힌 요 위에 여기 줄이 나옵니다. 한 줄은 음성 코로나 아니고요. 두 줄은 양성 코로나 판정입니다. 어제는 제가 이렇게 했는데도 코를 쑤시고 했는데도 어떻게 안 나왔어요. 그리고 집에서는 코로나 검사에도 실패할 확률이 많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. 그래서 어제 밤새도록 어제 병원을 바로 갔으면 약을 좀 타서 먹었으면은 조금 제가 고통이 덜했을 텐데 뭐 이 코로나 약은 좀 진통제도 있고 해열제도 있고 좀 센 걸 먹어야 되나 봐요. 그랬는데 밤새 그 막 몸이 쑤시고 아프고 두둥겨 맞은 거하고 고통을 받은 거 생각하면 코로나 의심될 때는 빨리 병원 가서 검사를 하고 양성이 되면 병원 처방 약을 받는 게 육체적 고통도 덜 심하고 고생을 안 하는 길이라는 걸 제가 체험하게 됐어요. 괜히 집에서 검사해 본다고 하다가 힘들지 마시고 대신에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거는요. 거기 병원 가서 이거는 제가 오늘 병원 가서 받은 거예요. 양성으로 나왔어요. 예. 병원 가서 제가 오늘 너무 힘들고 죽겠어요. 병원 갔어요. 요즘 이비인후과 이런 데도 코로나 그 검사해 주는데 병원이 따로 있더라고요. 내과에서도 안 해주는 데도 있어요. 그래서 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가는 게 좋고요. 전화해 봐서 코로나 이거 검사해 주는 기관으로 찾아가는 게 낫습니다.
예, 갔는데 병원에 가서 있는데 기다리는 시간 열었나지 너무 힘들었어요.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와 양성으로 나왔고요. 그런데 병원 갔다 집에 오니까 막 보건소에서도 몇 번 전화하고 설문지 조사하고 좀 몸도 아픈데 성가시더라고요. 일단 코로나 환자로 판정되면 이제 기록이 올라가나 봐요. 보건소나 국가 기록에 올라가서 아마 코로나 환자 수도 파악하고 저보고 격리해야 됩니다. 일주일인가? 10일인가 격리를 해야 됩니다. 얘기하더라고요. 마트도 못 가고 뭐 아무 데도 못 간다고 하는데요. 이게 좀 불편해요. 더군다나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나 회사에 다니는 분은 이게 걸리면 일단 회사 못 가죠. 뭐 안 가도 되는 곳이면 괜찮은데 직장이나 생계 그 지장을 초래한 곳에 계신 분이면 병원 가서 코로나로 판정받는 순간 그런 행동 제약이 된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합니다. 이런 부분은 지혜롭게 하시고요. 저는 우리 가족이 한 분 있는데요. 막 걱정된다고 제가 먹는 약을 좀 달라고 그러고 막 본인 걸리면 큰일 나는데 어떡하냐고 막 이러더라고요. 뭐 타이넬도 잡숫고 막 이러는데 여하튼 간에 제가 이번에 우리 그 교육도 제가 온라인으로 건의를 했었더랬어요. 이 코로나 시국에 이거 온라인 교육하는 게 어떠냐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이제 강행했다. 그리고 제가 어제 참가했다가 그 냉방병 심해서 고생을 너무 했다는 얘기를 전했는데요. 웬만하면 요즘은 면만이 아니라 비대면 교육 해야 됩니다. 이거 코로나 걸리면 엄청난 개인한테도 고생이고 국가에도 손해잖아요. 저도 지금 제가 또 사업장도 있는데 이것도 관리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매일 하는 취미생활, 저녁에 하는 취미생활도 지금 못 가서 금전적으로 피해가 크고요. 그리고 이 봉사직에서 이런 제가 고생을 하게 돼가지고 상당히 제가 어렵습니다. 죄송합니다. 기침이 나네요. 제가 이 경험담을 진솔하게 털어놓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저처럼 제2의 희생자가 없었으면 하고요.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제 의견인지 모르지만 국가의 지원금을 타서 시행하는 뭐 그런 일들이 그런 분야들이 많잖아요. 굳이 코로나 시국에 왜 국가의 그 지원금을 타서 그런 교육을 해서 강사비 지금 에너지가 얼마나 전략을 해 시국에 에어컨 빵빵 그 많은 사람 불러들여서 그런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어요. 교육 내용도 이번에 보니까 작년에 온라인 교육에 비해서 훨씬 저조했어요. 전혀 그 강사가 지금 우리 그 매뉴얼과 다른 자기 얘기만 하다가 거의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셨고요. 상당히 실망했습니다. 작년에 온라인 교육했을 때가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.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요. 시간 전략. 우리 그 먼 데를 1시간 거리를 기름값, 유류비 우리 개인 돈 날려가면서 더 멀리 있는 사람 새벽에 출발한다더라고요. 하루 8시간 앉혀놓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더군다나 이쪽 분야에 연려하신 분들이 많은 모양인데 코로나에 걸려서 잘못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다수의 유익보다는 그 개인들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이런 코로나 시국에도 오프라인 교육을 한다는 그런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습니다. 제가 오죽했으면 이번에 운영진에게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가겠다 했는데요.
이 세상에 부조리 앞에서는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다운 삶이라 생각합니다. 옳은 거 옳은 거 그릇된 것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 생각을 하고요. 뭐 다른 사람들과 나를 위해서라도 바르게 시정토록 하는 것도 물론 고생은 되겠지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좀 말이 많았네요. 오늘 코로나 이거 시험 테스트 하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다가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. 자, 여러분들 코로나 시국에 잘 드시고 드시고 몸 건강 관리 잘 하세요. 지금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우리 주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드글드글 돌아다니고 있어요.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사람들 없는 곳에서 홀로 살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나 이런 거 잘 쓰시고요. 손 잘 닦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자기 건강관리 푹 쉬시고 어제 저처럼 본의 아니게 그 정말 억지로 그 냉방 에어컨 심한 데서 교육 받느라고 한 2시간 이상 참았더니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요. 아무리 그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하더라도 그냥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는 교육을 받고 또 시험을 쳐야 돼요. 봉사자들한테 무슨 시험인지 점수를 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주는 거더라고요. 참 웃기는 현실이죠.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웃음이 다 나와요. 제가 어제 막 육체적 고통을 심하게 당한 거 보니까 현타가 오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. 오늘 병원약을 먹고 나니까 근육통하고 열이 좀 내려앉았어요. 그래서 이나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워낙 건강 체질이라 이게 뭐 병원약도 오늘 3일분 타왔는데요. 한 번 정도 먹고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. 문제는 앞으로 일주일간 꼼짝달싹도 못한다는 거.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걸리니까 나무 얘기도 들어보고 제 경험상 밥을 먹기가 싫어져요. 일주일 밥을 못 먹어요. 먹기가 싫어져요. 그래서 오늘도 약 먹기 위해서 아침에 라면 하나에다 계란 넣고 삶아서 먹고 약을 먹었는데요. 땀이 비 오듯 쏟아지더군요. 나는 평생 이렇게 아픈 건 처음이에요.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 처음 봤어요. 완전히 고문받는 그런 수준이었어요.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막 카스테라 달달하고 부드러운 카스테라가 먹고 싶더라고요. 우유랑. 그리고 시원한 과일. 전에 우리 가족한테 부탁을 했더니 한아름 사왔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역시 이 가족이 소중하구나 하는 걸 느꼈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. 특히 혼자 계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요? 이 코로나 시국에. 꿋꿋하게 이겨내시고, 네. 코로나는 요즘 약이 있어서 먹으면 금방 좋아집니다. 집에서 그냥 그 진단하고 혼자 고생하지 마시고 병원약을 드시고요. 굳이 병원 가기 어려운 사람은 타이레놀을 한 2알씩 드세요. 하루에 3번. 근데 3번씩 드시고요. 근데 저는 병원약을 먹으니까 빨리 듣는 것 같아요. 그런데요, 생계에 지장이 있는 분들 괜히 코로나라고 그 보건소 병원에 가서 진단 나오면 바로 보건소에서 전화 오더군요. 뭐 그러면 또 회사 못 나가고 이래서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병원 못 가고 망설이는 분들도 계신데요. 이런 분들도 좀 생계 지급을 좀 해주든지 뭔가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. 어떻게 마음 놓고 병원 가서 코로나 검사 양성 나오면 뭐 일주일에서 10일간 격리해야 된다는데 이렇게 마음 편하게 병원을 가서 약을 지어서 먹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안전대책도 있어야지.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병원도 못 가고 뭐 보건소에 그 뭐 차트가 금방 뭐 내 코로나 환자로 올라가니 회사도 못 가고 뭐 그래서 망설이는 분들도 오십잖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많이 좀 이런 부분도
우리 국가에서 좀 케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 힘내시고, 예, 제 경험을 보시고, 어, 몸이 좀 피곤하거나 안 좋으실 때는 무조건 쉬시고요. 뭐, 저는 이상하게 이번 교육은, 1년에 한 번 하는 이번 교육은 가기가 싫었어요. 그래서 몇 번 온라인으로 교육하면 어떠냐고 건의도 했었는데요. 이제 이렇게 됐네요. 이게 본인의 느낌이 있어요. 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. 이런 생각 듭니다. 그런데 어떡합니까? 뭐, 교육에 안 가면 뭐, 낙제니, 뭐, 점수를 받아야 되니 하는 이런 압박감 때문에 강행,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했다가 결국 이런 고생하게 되네요. 그리고 내가 이번 운영진에다가 코로나로 못 갑니다 했더니 온라인 교육 받으면 된다고 그러더군요.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었어. 아니 그 교육장에 갔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는데 무슨 또 온라인 교육이냐 제가 그랬는데요. 우리는 봉사자들이고 일반 대기업도 코로나 걸리면 일주일 이상 휴직을 주는데 무슨 또 온라인 교육을 받고 또 시험을 쳐야 되느냐. 이것도 참 생각해 볼 일이에요. 네. 그래서 제가 오늘 운영진한테 조금 쓴소리도 했습니다. 정말 운영진이 우리 봉사자들의 복지나 인권 이걸 위해서 일을 하시는지 잘 좀 생각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. 여러분들 이런 제 개인 경험담도 여러분들에게 예, 약이 되었으면 합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허심탄회하게 제가 이렇게 털어놓아 봤습니다. 저는요, 뭐 제가 좀 유튜브로 한지 얼마 안 됐고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 어설픈 건 느낄 거예요. 그렇지만 저는 가장하거나 가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현장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. 제가 여행 가서 캠핑할 때도 그냥 제 목소리 육성을 그때 상황에 그냥 담습니다. 가끔 뭐 이렇게 유튜브에도 보면 그냥 뭐 영화처럼 수치화처럼 막 이렇게 해서 마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연출을 잘하는 분들이 계신데요. 물론 드라마처럼 재미있게 영화처럼 연출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진실한 그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날 것 그대로 중화되지 않은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나름대로 제 사명이고 또 그냥 제 진심이라 생각합니다.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소통의 바탕은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아유, 제가 이거 코로나로 아픈 와중에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. 네.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건강보존 잘 하시고 네.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